바이든은 중국 전략을 밝혔고 한국은 마땅한 절차를 밟았는데 거칠게 항의하는 일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미국의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부터 수많은 예측 기사가 나왔고 일본의 경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일본에 의지할 것이라는 기사가 제법 많았습니다. 트럼프식 강경 대응이라면 한국도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와중에 유로존에서는 회원국을 상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깊어질 경우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유로존 회원국 중 22%만이 미국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 이런 논리는 이제 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유로존 자체도 공산권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미국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응답은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우방이랄 수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미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오바마 정권부터 점점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사키는 25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사키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세계경제 포럼 온라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서 불안정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거시 경제정책의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G20의 역할 확대를 호소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무분별한 제재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한 것이고 G10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자신이 속한 G20이 적극적으로 역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사키는 시진핑의 주장 때문에 바이든 정권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내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국외에서는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안보, 번영 가치관에서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발언권이 커지고 미국에 대항하니 미국은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입니다.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백악관이 앞으로 몇 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고 동맹국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해의 제재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는 동맹국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8년 동안 북한의 편 정책이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입니다. 제재는 유지하되 군사적 긴장은 일으키지 않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먼저 제한하지는 않겠다. 상대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지만 미국은 별 상관없다라는 것이 북한에 취한 전략적 인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어떻게 다를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 바이든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매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중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국을 방패로 내세우고 미국을 핑계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연관되지 않거나 미국이 대중국 정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일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소식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패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WTO에서 한일 간 분쟁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2018년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덤핑 관세를 붙인 것인데 일본이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1심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한국이 졌습니다. 통상 부분에서 패배하면 부과된 관세만큼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1심 판결에 일본은 한국을 이겼다며 환호했고 저는 일본인들이 환호하는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까지 뭐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일본엔 없었고 항상 한국과 비교되며 열등의식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환호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25일 한국은 조용히 재심을 청구하며 항소했습니다. WTO 분쟁 절차는 하급심과 상급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상급심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순서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상급심에 재심을 청구하자 WTO 일본 대표가 길길이 날뛰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을까요?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WTO 상소기구 시스템은 우루과이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과 설계대로 채택된 시스템입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이 기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WTO 상소기구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미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자유무역을 훼손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미국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WTO가 자꾸만 제동을 건다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시작된 중국과 WTO 분쟁에서 미국이 부과한 대중 보복관세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로 WTO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WTO는 무역분쟁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소된 무역분쟁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3명의 위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위원 임명을 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도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WTO 법정은 조금도 급한 일이 아닙니다. 상소기구위원은 164개 회원국의 인준을 받아야 임명되며 임기는 4년, 재선임되면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소했고 WTO 상소심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날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도 1심에서 졌던 사안을 상소심에서 뒤집어 이겼었습니다. 2018년 후쿠시마 농수산물 분쟁이 그것입니다. 상소심이 열린다 해도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소법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이 1심 판결을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일본은 생각한 듯합니다. 정여원에 가입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